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김수민 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정치권 키워드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뭡니까? 네, 명문 갈등 최고조입니다. 네, 자, 최고조. 끝내 어제 임종석 전 비서실장 공천이 배제가 됐습니다. 이게 예고된 길이었습니까? 네, 일단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 중구 성동갑 현재는 여당에서 윤희숙 전 의원이 출마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민주당이 전략공천위원회에서 전략공천 결정을 했습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으로 결정을 하면서 자동으로 이 지역에서 재선 도전을 했었던 친문 핵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배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네. 임 전 실장이 다른 지역으로 배치되는 문제는 아직까지 논의되지는 않았고 임 전 실장 측에서도 이것을 수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임 전 실장 입장이 나왔습니까? 네, 일단은 공천 배제 소식이 전해진 직후에 임 전 실장 측은 선거운동을 전면 중단했고요. 네. 이후 모처에서 측근들과 대책을 논의했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서 입장을 밝힐 계획이고요. 기자회견은 오전 11시 40분 국회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자, 당 지도부 가운데 친문으로 불리던 고민정 의원 최고위원직을 내려놨네요. 네, 고민정 의원은 지도부가 책임을 갖고 지금의 갈등 국면을 잠재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제게 돌아온 답은 차라리 최고위원회에서 물러나라는 답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고민정 의원이 최고위원회에 불참한 이후에 정성호 의원이 이것을 나무라면서 했던 얘기를 어느 정도 반박을 하는 그런 말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고 의원 측에서는 본인이 임 전 실장 문제 때문에 최고위에 불참을 했었던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당의 공천 상황에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다. 그렇게 또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어제 비공개로 열린 의원총회가 있었는데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비명계 의원들이 주로 비판 발언들을 많이 했는데요. 서른 의원 같은 경우는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면서 고별 악수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자회견 한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탈당 기자회견까지 예고가 돼 있고요. 그리고 선관위원장이었다가 물러났던 정필모 의원은 여론조사 업체 문제에 대해서 밝히면서 나도 속았다. 네. 통제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영표 의원은 명문정당이 아니라 멸문정당이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예.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남의 가죽을 벗기면서 손에 피를 묻혀놓고 왜 자신의 가죽은 벗기지 않는가라고 정면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당히 분위기가 좀 쌀벌했던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불참할 거라고 했는데 갑자기 참석을 했습니다. 왜 참석한 겁니까? 네, 이재명 대표는 어제 재판 참석 일정이 있었거든요. 아. 재판 때문에 의총에 불참을 할 것이다라고 예고가 돼 있었는데요. 하지만 어제 굉장히 또 임종석 전 실장의 컷오프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친명 대 비명 갈등이 상당히 높아지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 13분 정도 늦게 의총장을 찾았습니다. 재판 일정이 끝나고 바로 온 것으로 재판 보이고요. 끝나고 온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일단 취재진의 질문이라든지 의원들의 비판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따로 답을 하진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대표 측의 핵심 관계자는 얻어맞으러 갔다. 오늘 간 것이다라고 맞으러 설명을 갔다. 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입장이 있습니까? 네, 별다른 얘기는 없었고요. 이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의총장을 떠나면서 당무에 참고하겠다라고 일단 밝혔고 취재진의 여타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진 않았습니다. 이 중요한 게 지금 이제 결국 비명계 인사 탈당 행렬 이 부분인데 좀 탈당 행렬이 다시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네, 하위 10%를 받았다고 밝혔던 박영순 의원은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으로 전락했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을 탈당해 이낙연 대표가 주도하고 있는 새로운 미래에 합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다른 길을 택한 사람도 있었는데요. 부적격 판정을 받았던 김윤식 전 시흥시장은 탈당과 함께 국민의힘 입당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리고 서른 의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탈당의 의사를 오늘 밝히게 되는데 향후의 진로는 무소속인지 새로운 미래 합류인지 이런 부분들은 지역에서 또 측근들과 같이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할 그럴 예정입니다. 자, 지난 4일이죠. 이재명 대표가 평산마을에서 문 전 대통령 만났었는데 당시 명문정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잖아요. 자, 그렇지만 지금 임종석 전 실장 컷오프 된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표 지지를 좀 철회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문재인 정부 청와대 핵심 인물이었었고 그리고
대표적인 친문 인사로 알려졌던 고민정 의원이 최고위원회에서 또 사퇴를 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이제 친명 대 친문 충돌이 강화됐다라고 볼 수는 있을 텐데요.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역대 전직 대통령도 그랬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랬고 이제 현실 정치에 대해서는 아하. 뭐 말을 아끼는, 특히 당내에서의 싸움에서는 말을 아끼는 그런 것이 좀 관례였었고, 예, 그렇기 때문에 문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입장을 표명한다거나 이럴 가능성은 낮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정치권 소식 키워드로 살펴볼까요? 네, 박민식 돌연 경선 포기입니다. 맞습니다. 국민의힘의 요청을 받고 험지로 지역구를 옮겼던 박민식 전 국가법무 장관인데 경선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이 이유가 뭡니까? 네, 박민식 전 장관은 서울 영등포을 경선에 참가를 하는 그런 예. 상황이었는데요. 경쟁자인 박용찬 후보 지지를 선언을 하면서 경선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박 전 장관이 입장문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 영등포을 탈환을 위해서는 신속히 전열을 정비해서 결전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이런 취지였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박 전 장관이 경선을 준비를 해 왔었지만 지난 총선 때부터 이미 박용찬 후보 경쟁자는 지역을 관리를 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대적 열세를 느꼈던 것도 하나의 원인이었다고 또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뭐 지역구 재배치 이게 공관위하고 같이 또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 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어제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박민식 전 장관의 재배치와 관련해서 아직 검토되지는 않았다라고 검토는 안 밝혔는데요. 됐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박 전 장관의 부산 재배치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 전 장관이 과거에 전재수 민주당 의원 지역구죠. 부산 북강서갑에서 두 번의 국회의원을 또 지냈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선거구 획정이 달라집니다. 부산 남갑과 을은 남구로 합쳐지고 대신에 부산의 북강서갑 을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북과 북을 강서 이렇게 세 곳으로 나뉘게 되거든요. 새로 후보를 또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여당 안팎에서는 얼마 전에 이제 공천에서 뭐 포함이 되지는 못했던 박성훈 전 해양수산부 차관 네. 차출설이 나오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박 전 장관, 박민식 전 장관의 출마 재배치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박 전 차관 측은 당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입장으로 네, 알려졌습니다. 이게 뭐 확정된 게 아니고 아직 확정안입니다. 좀 네.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이번 여당 공천에서 장관 출신 인사들이 좀 힘을 못 쓴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 좀 다들 좀 원하는 데 가는 것 같지는 네. 않습니다. 좀. 몇몇 전직 장관들의 모습을 네. 보면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은 본인 지역구인 강남 을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렇죠. 서대문 을의 전략 공천이 됐고요.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 중구 성동 을에서 네. 다른 또 전현직 의원들과 경쟁을 하게 됐습니다. 경선을 하고 있죠. 네, 정황근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승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또 경선을 앞두고 있는데 장관 출신이라고 해서 뭐 당에 특별히 공천의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 지역구를 갑작스럽게 옮긴다거나 갑작스럽게 또 출마를 하면서 지역구의 어떤 스킨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장관들이 의외로 또 고전을 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국민의힘 안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특히 원조 친윤 이렇게 불려졌던 권성동 의원 단수 공천을 받았고요. 이원모 전 대통령실 비서관 양지로 좀 공천을 받았다, 이런 좀 분석이 있습니다. 친윤 불패라는 비판까지 지금 제기된 상황이죠. 네, 뭐 친윤 핵심 의원들의 진로가 이리저리 엇갈리고는 네.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권성동 의원, 이철규 의원 등이 단수 공천을 받은 점이 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참모 출신 예비 후보들도 뭐 공천에 탈락한 후보들도 있고 아직까지 경선 결과를 기다리는 후보들도 있기는 한데 예. 많이 주목을 받았던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 이렇게 각각 부산 해운대 갑하고 경기 용인갑에 단수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네. 친윤 쪽이 좀 안전하게 공천을 받고 있다, 뭐 이런 상황들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경쟁력 있는 후보가 살아남는 것이다, 그렇게 또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기는 공천, 설득력 있는 공천, 공정한 공천이 목표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무감동 공천 아니냐 이런 지적도 계속 있거든요. 네. 자, 오늘 발표되는 25곳의 경선 결과 이게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오늘 지금 특히 영남 지역 경선 결과가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영남 지역 경선 결과 이 양만 해도 네. 좀 상당히 방대할
하게 보이고요. 그리고 중량감 있는 인사들 대거 포함이 돼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울산 남을에서 김기현 전 대표하고 박맹우 전 울산시장이 맞붙었기 빅매치네요, 때문에 여기도. 이 결과가 예. 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대구 지역에서는 대표적인 다선 의원이 오선의 주호영 의원인데 네. 정상환 전 인권위 상임위원하고 대구 수성을에서 경선을 붙었기 때문에 이 결과도 또 관심을 모으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 지역에서는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과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이 경기 분당을에서 경쟁을 해왔기 때문에 이 결과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공천 상황이 좀 조용하고 무난하다. 네. 그러나 감동이라든지 파격이 없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이 경선 결과를 통해서 인적 쇄신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지 이것이 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정치권 마지막 키워드 뭡니까? 네, 이낙연의 러브콜. 아, 러브콜. 네. 누구한테 러브콜을 한 겁니까? 네, 이낙연 대표가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네. 임종석 전 실장을 두고 공천에서 배척됐다라고 네. 하면서 오늘 일은 4월 총선 이전부터 이후까지 이어질 민주 세력 재편의 역사에서 중요한 한 페이지가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마음의 위로를 보냅니다. 라고 러브콜을 했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한테 러브콜을 네. 보낸 거네요. 자, 박영순 의원은 이미 새로운 미래로 당적을 옮겼잖아요. 비명계 이 의원들 추가 탈당 또 새로운 미래 합류 계속 이어질까요? 네, 일단은 뭐 상대적으로 비명계 의원 중에서 탈당과 새로운 미래 합류가 가능성이 높다라고 관측이 되는 의원이 이제 서른 의원입니다. 서른 의원 같은 경우는 이낙연 캠프 지난 대선 경선에서도 이낙연 캠프의 좌장으로서 활동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친문 핵심으로 꼽혀왔던 홍영표 의원도 새로운 미래 합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새로운 미래가 기호 3번을 확보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현재로서는 김종민 의원, 박영순 의원 이렇게 두 명의 현역 의원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예. 만약에 서른 의원, 홍영표 의원이 합류를 하면 현역 의원이 4명입니다만 현재 원내 3당 기호 3번을 이대로라면 받는 정당은 6석을 보유하고 있는 녹색정의당입니다. 그렇다면 4명으로는 부족하고 조금 더 추가 입당을 현역 의원들이 해줘야 기호 3번을 확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새로운 미래한테 최대 경쟁자는 이른바 조국신당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민주당의 불만 쌓인 현역 의원들 또 지지자들의 차선책이 이 신문 핵심인 조국신당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현재 이재명 대표 지도부를 비판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조국신당을 따로 어떤 아하. 대안으로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은 분위기고요. 그리고 조국신당 측도 이재명 대표나 지도부, 민주당 지도부를 비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비주류의 선택지는 아닌 것으로 일단 보이고 있고 다만 이제 조국신당이 민주당 핵심 지지층 쪽의 선택을 비례대표에서 가져갈 수는 있을 거라서 이 부분이 이제 새로운 미래하고 딱히 지지층이 겹친다기보다는 새로운 미래하고 이제 비례대표 쪽이 어느 쪽에 더 득표를 할 거냐 이렇게 또 경쟁 구도는 짜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제3지대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이야기도 좀 해보죠. 경기 동탄 쪽에 출마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면서요. 네, 이준석 대표의 출마 지역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대구 경북 얘기도 아직 나오고 있고 또 서울 양천 갑에 출마한다는 설도 아직 나오고 있고 비례대표 출마설도 완전히 사그라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 또 다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카드가 경기도 화성 동탄 신도시 쪽입니다. 이쪽에 이준석 대표가 첨단 산업 특화단지 공약 등을 발표를 했고 네. 이 개혁신당이 경기 남부 벨트 공략에 나선다는 것은 확실해 보이는데요. 그리고 이 지역에 이제 동탄 선거구가 2개로 나뉠 경우에 이미 현역이었던 이원우 의원과 함께 출마를 하고 또 인근에 있는 양향자 의원이라든지 이쪽하고 벨트를 이루는 방안 이것도 개혁신당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 양당 공천 과정에서 아직 탈당 의원 합류가 없습니다. 개혁신당. 이게 아마 인물난 이걸 좀 극복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고전적으로 선거 전략에서 좀 추격자 입장에 네. 서 있는 정당은 후보를 조기 가시화해줘야 되는 이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구 후보의 조기 가시화가 좀 빨리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게다가 지역구의 선거 운동은 비례대표 득표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지역구 운동에 뭐 원 외인사든 내인사든 간에 좀 뛰어들어야 될 필요성이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강합니다. 자, 정치권 소식 이 정도 보고요. 자, 정부가
그동안 의료계가 요구해왔던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초안을 처음 공개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정부가 그동안의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을 하면서 의료계에서 원래 수건으로 갖고 있었던 네. 이 정책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를 갖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초안은 의료사고가 났을 때 의사들의 처벌 부담을 덜어주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일단 예를 들면 의료 과실로 환자가 다친다 해도 책임보험에 가입한 의료인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물론 여기서의 전제는 환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라고 이제 한정이 되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엔 필수 의료를 진행하다가 환자가 크게 다쳐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거나 또 숨지더라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준다 이런 내용들이 또 포함이 돼 있고요. 또 환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 공소 제기를 하지 않는 의료 행위에는 미용과 성형도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내일 29일 공청회를 열고 추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거 의사들에 대한 특혜라는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환자 단체에서는 부정적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의료사고의 위험이 높은 이런 진료과에 대해 형사 책임 면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미용 성형까지 포함해서 전 의료인이 다 특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돼 있다라는 지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가 집단 행동에 나선 의사들을 달랠 명분으로 파격적인 특례법을 이렇게 내놨지만 이게 환자들의 목소리부터 듣고 얘기하는 것이냐라는 네.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 정부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 교사 방조한 혐의로 전현직 관계자들을 정부가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해주시라 2월 내로 복귀를 하면 어느 정도 이제 선처가 된다 이런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동시에 네. 최초로 이제 이 집단 행동을 교사 방조했다라고 여겨지는 전현직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법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구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 등의 의협의 전현직 관계자 5명을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고발을 했고요. 네. 온라인상에 올라온 집단 행동 선동글 작성자도 함께 고발을 했습니다. 29일까지 그냥 내일까지 복귀하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복귀 움직임이 좀 있습니까? 네, 일단 정부에서는 일부 병원별로 복귀하는 전공의가 꽤 있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복귀를 진짜 하는 것인지 또 얼마나 하는 것인지 아직까지 통계를 좀 밝히기는 이르다라고 하는 게 정부의 입장이고요. 네. 일단은 지금까지 57개 수련 병원의 전공의 7천여 명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정부가 발령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다음은 축구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누가 될까 관심이 모였던 축구 국가대표 임시사령탑에 황선홍 감독이 선임이 됐습니다. 네, 황선홍 감독은 다음 달 21일, 26일 이렇게 예정돼 있는 태국과의 2026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 2연전에서 네. 태극 전사들 지휘를 할 예정입니다. 클린스만 감독 경질 이후에 11일 만에 임시 감독 선임이고요. 위원회에서는 황 감독을 선임한 이유에 대해서 작년 항저우 아시안 게임 금메달을 획득한 점, 또 아시아 축구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점을 들었고요. 현재 올림픽 대표팀을 황 감독이 맡고 있는데 일정이 일단 겹치지 않기 때문에 네. 당장 A 대표팀도 적임자로서 이끌 수 있다 이런 판단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월드컵 2차 예선 또 올림픽 본선 진출 2마리 토끼 다 잡아달라고 황 감독한테 요청을 한 건데 그렇지만 한쪽이라도 실패하게 되면 다 또다시 비난에 직면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일단 황 감독이 선임된 이유 중에 하나는 스스로가 임시 감독 수행이 가능하다 이런 의사를 적극적으로 또 밝혀왔던 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선홍 감독은 이제 3월에 태국과의 2경기를 잘 치러내고 난 다음에 4월에 23세 이하의 아시안컵 이 고비도 무사히 넘겨서 파리올림픽 출전권을 이제 손에 쥔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계획이 있는데 물론 이 파리 올림픽에서 기대했던 성적을 내지를 못하면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또 대한축구협회가 비판을 받을 소지는 있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황선홍 감독이 소방수로 투입이 됐기 때문에 네. 이 결정이 잘된 결정인지는 곧 파리에서 결판이 날 전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정식 감독 지금 얼른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일단은 황선홍 감독 겸직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을 벌었다에 네. 가까운 그런 결과인 것 같고요. 그래서 축구협회가 오는 5월까지 대표팀 정식 감독을 선임을 할 계획이고 최근 여러 외국인 감독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한다라고 하는 게 축구협회 방침입니다.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